자, 크롬 브라우저 여셔서 북마크에 올려놓으신 MIT 앱 인벤터로 이동해 주세요. MIT 앱 인벤터 열어주세요. 자, 그럼 효과음으로 사용하실 효과음과 이미지 받으러 가실 겁니다. 자, 일단 앱 인벤터 실행시키셨으면 프로젝트명 변경하고 가실 거예요. 우리 새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클릭하셔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클릭. 그래서 새 프로젝트 명은 오늘 날짜 0719 적어주실게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P0719로 새 프로젝트 열어 놓으실게요. P0719로 열어주세요. 확인. 자, 그럼 이제 위에 탭 추가하시겠습니다. 위에 새 탭 추가 클릭해 주세요. 네, 새 탭 추가 클릭해 주세요. 검색 상자에 픽사베이 입력하셔서 검색해 주시겠습니다. 검색 상자에 픽사베이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검색해 주세요. 자, 픽사베이 사이트로 이동하실게요. 픽사베이 검색하신 픽사베이 사이트로 클릭하셔서 이동하겠습니다. 픽사베이 사이트 열어주시고 검색 상자에 검색 상자에 이미지를 펼쳐보시면 효과라고 보이세요. 효과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효과로 일단 검색 효과로 변경해 주실게요. 카테고리는 효과로. 자, 그리고 검색 상자에 영문으로 적으실게요. 영문으로 BELL, 벨로 검색해 주세요. 벨로 검색해 주세요. BELL, 효과, BELL로 검색해 주세요. 검색 클릭하시거나 엔터. 자, 그럼 효과음으로 사운드 이펙트 해서 효과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효과음에서 지금 보여지는 효과음들 이렇게 쭉 제목 보여지시는데요. 거기에 각각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효과음 쓰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시간이 좀 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짧은 걸로. 저는 아래쪽에 바로 보여지네요. 매직 말렛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미리 듣기 한번 클릭하셔서 들어보실게요. 저도 잠깐 이어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매직 말렛은 요거로 하시면 지금 미리 듣기 하셨다면 아래쪽에도 다운로드 아이콘 보여지시고 위쪽에도 다운로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아래쪽 미리 듣기 플레이 하셨으면 다운로드 클릭하실게요. 아래쪽에 다운로드 클릭. 자, 그러면 매직 말렛 6262라고 파일명 보이시면 바탕화면 앱 인벤터 폴더 더블 클릭. 앱 인벤터 폴더 더블 클릭 열어주신 다음에 파일명은 그대로 저장하실게요. 그대로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저장하셨으면 아래쪽 다운받으신 건 정리해 주실게요. 오른쪽 아래쪽에 모두 표시 옆에 X 닫아주시고 이제 요 페이지 앞에 픽사베이 X 눌러서 팝업 닫으시고요. 자, 이제 뒤로 이전 페이지로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이전 페이지로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이미지로 다시 검색하시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아기로 검색하실게요. 아기로 검색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받아놓으신 사진이 있으시면 그 사진으로 검색 대신 하셔도 되고요. 받아놓으신 사진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기 검색하셔서 이미지 4개만 가져오실 거예요. 이미지 4개만 다운 받으실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아기, 저는 여기 잠자는 아기. 클릭하셔서 열어주실 거예요. 크게. 자, 다운로드 하실게요. 클릭하셔서 이제 무료 다운로드. 자, 무료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저희 두 번째 사이즈로 하실게요. 가장 작은 사이즈나 혹은 두 번째인데 지금 로봇이 아닙니다. 혹시 체크하셔야 되면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가장 그냥 작은 사이즈로 하실게요. 가장 작은 사이즈로 바로 받으실게요. 가장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 체크 나타나지 않도록 다운로드 하시면 이제 파일명은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적어 주셔야 돼서 베이비 B1이라고 적으실게요. B1 파일명은 B1 그리고 저장. 한 단계 이전 페이지로 클릭. 자, 검색해 주신 이 이미지에서 다시 두 번째 아기 사진 클릭. 클릭하셔서 두 번째 아기 사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다운로드, 원하시는 사진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클릭. 그 파일명은 B2로 지정하실게요. B2로 지정해주세요. 파일명은 B2. 파일명은 B2. 지금 바탕화면 앱 인벤터 폴더에 저희 B2로 저장해주세요. 자, 이제 한 단계 이전으로 이전 페이지 클릭. 자, 이제 세 번째 아기 사진, 세 번째 사진 찾아주세요. 세 번째 사진 클릭. 세 번째 사진 클릭. 무료 다운로드로 클릭. 제일 작은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 클릭. 다운로드 클릭. 자, 그럼 저장 창에는 파일명은 B3으로 수정해 주시고 저장. 자, 한 단계 이전으로 클릭해 주세요. 한 단계 이전으로 클릭.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진, 아기 사진 하나 클릭하실게요. 클릭하셔서 아기 사진 클릭하셔서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무료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 클릭. 가장 작은 사이즈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클릭해 주세요. B4라고 저장해 주세요. B4로 저장해 주세요. B4로 저장. 자, 그럼 사용하실 사진과 효과음은 다운 받으셨으니까요. 오른쪽 아래쪽에 다운 받으신 파일 모두 표시 옆에 X 클릭하셔서 닫아 주실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열어 놓으신 픽사베이 탭만 닫아 주시겠습니다. 픽사베이 탭 닫아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앱 인벤터로 돌아오셔서 앱 인벤터에서 먼저 방금 전에 다운받아서 저장하신 이미지 파일과 그 다음 효과, 사운드 파일을 올려주실 거예요. 아래쪽에 파일 올리기 찾아주실게요. 미디어에서 파일 올리기. 컴포넌트 아래 미디어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클릭. 파일 선택 클릭하셔서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왼쪽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앱 인벤터 더블 클릭. 바탕화면에서 앱 인벤터 폴더 찾아주세요. 앱 인벤터 폴더 열어주시면 받으신 B1 클릭. 아기 사진, 첫 번째 아기 사진 클릭하셔서 열기. 확인 눌러주실게요. 확인을 클릭. 다시 한번 파일 올리기 클릭해 주세요. 네, 파일 올리기 클릭해 주세요. 자, 파일 선택 다시 클릭. 파일 선택 클릭. B2로 열기 해주세요. B2 클릭하시고 열기 클릭.
확인을 클릭. 자, 다시 한번 파일 올리기 클릭. 파일 올리기 클릭. 파일 선택 클릭. 파일 선택을 클릭. 하셔서 B3번 파일, B3 파일 열기 해주세요. 클릭하시고 열기. 확인을 클릭. 자, 업로드 중 사라졌으면 다시 한번 파일 올리기 클릭. 파일 선택으로 클릭해 주세요. 파일 선택. B4번입니다. B4번. 클릭하셔서 열기. 확인 클릭해 주세요. 확인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파일 올리기 클릭, 파일 올리기 클릭하셔서 파일 선택 클릭해 주시고 파일 선택 클릭. 받으신 매직 말렛 6262로 되어 있는 효과음, 매직 말렛 6262 되어 있는 효과음 클릭하시고 열기,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확인 클릭, 확인 클릭. 자, 그럼 이제 올려주신 파일들이 미디어에서, 미디어 부분에서 이렇게 5개의 파일이 보여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크린 컴포넌트 스크린의 속성으로 오실게요. 속성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쭉 내리셔서 텍스트 찾으실 거예요. 스크린의 제목 찾으실게요. 제목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목 찾으실게요. 자, 제목 찾으셨으면 스크린 1 제목 지워주시고 흔들어 주세요 라고 적을게요. 네, 흔들어 주세요 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위에 테마 보여주시죠? 위에 테마. 제목 위에 테마. 테마 클릭하셔서 우리 색상 변경하시려면 저 다크나 검정 타일 텍스트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다크는 사용해 보셨으니까 검정 타일 텍스트로 클릭. 검정 타일 텍스트로 클릭. 테마는 검정 타일 텍스트로 클릭. 자, 그리고 위쪽으로 천천히 스크롤 올리시면 기본 색상입니다. 기본 색상 클릭하셔서 노랑이나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세요. 저는 기본 색상은 노랑으로. 자, 그러면 색상까지 변경되셨으면 팔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오실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우리 이미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미지 찾아주세요. 그대로 뷰어로 드래그. 자, 이미지 그대로 뷰어로 드래그. 지금 요 이미지 가져오신 그 컴포넌트 이미지는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담으시는 거죠. 그쵸? 이미지를 연결해서 담아 주실 거고요. 이미지 이제 드래그 하셨으면 오른쪽 컴포넌트의 이미지 1이 보여지시고 이제 속성으로 오실게요. 이미지의 속성. 이미지의 속성에서 사진이 보여지게 사진을 연결해 주셔야죠. 자, 사진 없음 클릭해 주세요. 없음 클릭해 주세요. 자, 없음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셔서 B1로 확인. B1로 확인. 하셔서 속성에서 이미지 1의 속성에서 사진은 B1 사진으로.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사진 크기 맞추기라고 보여지세요. 사진 크기 맞추기. 클릭하셔서 체크. 클릭하셔서 체크. 체크. 자, 너비 클릭해 주실게요. 너비 클릭하시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만 확인.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확인을 클릭. 그래서 사진 크기 맞추기 체크하시고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팔레트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센서 있을 거예요. 센서 찾아주시겠습니다. 센서. 이제 흔들어서 뭔가 변경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서 클릭. 센서 열어주시게 되면 우리 계속 사용하셨던 가속도 센서 보여지시죠? 네, 가속도 센서 그대로 뷰어로 드래그 해주세요. 자, 그럼 가속도 센서 뷰어로 드래그 해 놓으시면 컴포넌트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컴포넌트에서. 자, 뷰어에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아래쪽에서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컴포넌트에서는 이미지 아래에 가속도 센서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가속도 센서 속성으로 오실게요. 속성에서 확인하실 거는 활성화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팔레트에서 미디어 팔레트를 열어보실게요. 미디어 클릭해서 펼쳐주세요. 미디어 클릭해서 펼쳐주세요. 자, 미디어 팔레트 펼쳐보셨을 때 소리, 효과음 연결하실 소리, 컴포넌트 그대로 뷰어로 드래그, 소리 드래그. 그럼 역시 뷰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소리 1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에서도 소리 1이 보여지시죠?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소리 1이 보여지시고 이제 이 소리의 속성으로 오실 거예요. 소리의 속성. 속성에서
소스 없음을 클릭해 주세요. 소스 없음을 클릭해 주세요. 소스 없음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셔서 매직 말렛 6262 매직 말렛 6262로 클릭. 확인을 클릭. 확인을 클릭. 해서 소리를 효과음으로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마무리인 기본 가져오실 컴포넌트는 다 여기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럭으로 이동해 주세요. 위쪽에 블럭으로 클릭해서 블럭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블럭에 제일 첫 번째 이제 가속도 센서부터 만들어 보실게요. 가속도 센서 클릭해 주세요. 가속도 센서 1이라고 되어 있는 블럭 클릭하시면 이제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언제 가속도 센서 흔들렸을 때 가져오실게요. 흔들렸을 때 가져오셨으면 이제 이미지 클릭해 주세요. 사진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지정하기 블럭에서 초록색 진한 지정하기 그룹 블럭에서 이미지 사진 값 바로 보여주세요.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지정하기 이미지 사진 값. 자, 그러면 사진 값으로 블럭 잡으셨으면 그대로 드래그, 지정하기 이미지 사진값 가져오셔서 드래그 하셔서 조립하실게요. 그럼 지금 여기가 알아서 텍스트 블럭 B1 JPG가 보여지세요. 또는 다른 블럭 지정하기 가져오신 다음에 텍스트 가져오셔서 조립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정하기 사진 값 그리고 B1 JPG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흔들렸을 때 지정하기 사진값이 B1, 그다음에 B1만 아니라 B2, B3, B4까지 보여지게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희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간에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사진들이 순서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임의의 방식으로, 그쵸? 임의의 방식으로 보여지도록. 그러니까 순서 없이 임의로, 무작위로 보여지도록 하실 때 사용했던 거. 리스트였죠. 리스트에 있었어요. 그럼 리스트 클릭하실게요. 자, 리스트 클릭하셔서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가져오실게요. 자, 그러면 이 선택하기 리스트는 지금 B1 JPG 텍스트 블럭은 잠시 아래쪽에 내려주실게요. 아래쪽에 대기. 그리고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끼워주시고 조금 축소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너무 이렇게. 자, 그럼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뒤에 이제 끼워주신 거 우리 무작위로 리스트 만드실 때 사용했던 거 리스트 블럭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어떤 블럭을 쓰셨냐면 리스트 위쪽에 리스트 만들기 였죠. 리스트 만들기 가져오셔서 그대로 조립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 만들기 항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톱니바퀴 요 아이콘, 그림 아이콘 클릭하시면 항목 추가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항목 클릭하셔서 항목은 4개로 만들어 주세요. 항목 4개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항목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4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이게 뭐 항목을 줄이겠다 그러시면 다시 요거는 조립하신 거 해체하시면 되세요. 다시 해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지금은 4개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깥쪽 클릭하시거나 요 설정 그 톱니바퀴 아이콘 클릭. 자, 지금 그럼 B1 JPG는 조립하시면 되겠죠. 요 리스트 만들기에 조립해 주시고, 요 B1 JPG 블럭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 B1 JPG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 자, 그대로 조립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복제하신 거는 클릭해서 지금 보시면 복제하신 거는 클릭하시면 B1, B2, B3 변경 가능하십니다. B2로 클릭해 주실게요. B2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셔서 B2로.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제. 자, 그리고 조립. 다시 이름, 파일명 클릭해서 B3JPG로. 파일명 클릭하셔서 B3JPG.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복제. 조립하시고 항목 이름, 파일명 클릭하셔서 B4로 클릭. 하시면 이제 흔들렸을 때 임의로 무작위로 사진이 1, 2, 3, 4 중에서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리도 재생이 돼야죠. 그렇죠? 자, 소리 클릭해 주세요. 소리 블럭 클릭해 주세요. 자, 소리 클릭하시게 되면 소리에 호출 소리 재생하기, 호출 1, 소리 재생하기 찾아주세요. 호출 1, 소리 재생하기 찾아주세요. 자, 그대로 소리 1 재생하기 가져오셔서 조립. 자, 그럼 소리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일단 1차적으로는 다 이게 완성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위쪽에 연결해서 AI 컴패니언 열어서 코드가 보여지면 제가 MIT 앱을 열어서 스캔 QR 코드로 터치하겠습니다. 스캔 QR 코드 터치. 그래서 코드를 지금 읽혀주고 있고요. 이제 코드를 읽은 후에 전송된 뷰어 이미지 확인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사진 연결해 놓은, 지금 흔들어 주세요 위에 제목 아래, 스크린 제목 아래 사진, 그리고 소리는 제가 지금 줄여놔서 소리 잘 들리시죠? 다시 소리는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은 흔들 때마다 순서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임의로, 무작위로 사진들이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되시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또 추가로 해주실 게 있죠. 지금 아래쪽에 배경색도 조금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이 배경색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색을 다시 원래 흰색으로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자, 추가로. 자, 먼저 스크린 배경색을 바꾸시는 건 이제 많이 반복하셨으니까, 그쵸?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우리 스크린 클릭하셔야겠죠. 스크린. 그럼 스크린 클릭하셔서 먼저 스크린에 색상을 지정하실 거예요. 배경 색상이 바뀌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면 스크린에 지정하기 블럭에서 찾으셔야겠죠. 지정하기 스크린 1의 배경색 값으로, 지정하기 스크린 1의 배경색 값으로 블럭 찾아주셔야죠. 그대로 블럭 가져오셔서 호출 소리 재생 아래쪽에 조립해 주세요. 소리 재생 아래쪽에 조립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배경색 값 뒤에 와야 되는 블럭은 색상 블럭일 텐데요. 그 색상을 한 가지만 쓴다 그러면 그냥 하나 색상에서 가져오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진이 바뀌듯이 역시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리스트로 가서, 그쵸? 리스트 블럭에서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우리 가져오셨던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가져오시고 조립하신 후에 다시 리스트 만들기, 위에 있는 또는 리스트에서, 우리 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복제하실까요? 리스트 만들기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복제. 자, 그러면 지금 리스트 만들기 요 텍스트 블럭은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휴지통에 드래그 다 버려주세요. 텍스트 블럭은 다 버려주시고 리스트도 항목 좀 줄이실게요. 리스트 항목 줄이시는 거 톱니바퀴 아이콘 클릭하셔서 항목 2개로 만드실게요. 2개로. 항목 드래그. 그래서 지금 조립할 수 있는 게 2개 들어가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톱니바퀴 클릭해서 메뉴 닫아주세요. 그리고 조립해 놓으실게요. 이제 여기에 원하시는 색상에서 색상 블럭만 가져다가 이렇게 조립하시면 돼요. 색상 블럭만. 원하시는 색상으로 가져다가 조립해 놓으세요. 이제 스크린을 이제 뒤로 가기 눌렀을 때 변경되게 하실 거예요. 스크린 클릭하셔서 제일 위쪽에 스크린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가져오실게요. 스크린 뒤로 가기 눌렀을 때 가져오실게요. 자, 그러면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스크린 다시 클릭하셔서 배경색 값을 찾아주실게요. 스크린의 배경색 값. 지정하기 스크린 1의 배경색 값을 찾아주세요. 스크린 블럭을 클릭하셔서 지정하기 스크린 1 배경색 값. 지정하기 배경색 값 블럭 가져오실게요.
그리고 조립. 자, 그럼 이제 이 색상에서 색상 블럭을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조립해 주세요. 색상 블럭 클릭하셔서 흰색 색상 블럭 조립. 흰색으로 조립.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제대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연결이 끊겨서 제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거예요. 흔들었어요. 흔들었을 때 색상이나 사진은 원하는 대로 바뀝니다. 임의로 바뀌는데 이제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흰색으로 보여지는 것까지는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어 주세요라고 지금 제목이 있잖아요. 그쵸? 흔들어 주세요로 제목이 있는데 이 블럭에서 이제 추가로 아예 처음부터 제목만 흔들어 보세요. 제목만 보여지고요. 사진도 그 다음 배경색도 흰색으로. 그러니까 사진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흔들었을 때 사진이 보여지게 몇 개만 여기 추가하시면 되죠. 하나씩. 이미지가 보여질지 보여지지 않을지의 블럭만 가져다 주시면 돼요. 2개 추가하시는 건. 자, 그러면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미지 블럭을 클릭해서 지정하기 이미지 블럭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스크롤 내려 보시면 이미지 보이기 여부 값이라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실행했을 때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사진이 보이지 않게 하실 거고 다시 흔들었을 땐 사진이 보여지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기 여부 값으로 지정하기 이미지 블럭 찾아주세요. 지정하기 이미지 보이기 여부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대로 가져오셔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 조립하시면 자, 이제 여기에서 보이기 여부 값이에요. 이미지가 보이질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앞 시간에서 했습니다. 논리 블럭에 있었죠. 논리 블럭을 클릭하시면 참값, 거짓값이 보여져요. 거기에서 거짓으로 가져오실게요. 거짓값. 논리 블럭에서 거짓 블럭을 조립. 그래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추가하시는 건 스크린 지정하기 이미지죠. 이미지에서 스크린 그 뒤로 가기 눌렀을 때 보이기 여부 값을 거짓으로만 조립을 해주시면 이제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사진도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은 오류 생깁니다. 여기에서 가속도 센서 흔들었을 땐 사진이 다시 어떻게 되어야 돼요? 보여지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정하기 블럭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실게요. 보이기 여부 블럭을 복제하신 다음에 요 지정하기 이미지 보이기 여부 값을 아래쪽에 가속도 센서 흔들렸을 때 보여지도록 거짓 값을 참값으로 이렇게 복제하신 건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흔들렸을 땐 이미지가 보이게 하고 뒤로 눌렀을 땐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 코드를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보여지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흔들었을 때 이미지 잘 보여지고요.
다시 뒤로 눌렀을 때는 이미지도 숨기기, 그리고 배경색도 흰색. 다시 흔들었을 땐 이렇게 보여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추가해 보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 보시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하셨던 걸 추가하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좀 자꾸 해 보셔야지 나중에 이 부분들이 좀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완성되셨으면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대로 두시고 저희 이제 위에 디자이너로 다시 이동하실게요. 디자이너로 다시 클릭하셔서 디자이너에서 프로젝트 화면은 디자이너로 맞춰주시고 프로젝트 여셔서 새 프로젝트로 시작하기 클릭.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클릭해 주세요. 자, 새 프로젝트명은 P0719_2로 적으실게요. P0719_2 새 프로젝트로 만들어주세요. 확인. P0719_2 해서 확인. 자, 그럼 제목 변경하고 가실게요. 제목 변경하고 가실게요. 자, 스크린에 속성으로 이동하셔서 속성에서 아래쪽에 있었죠. 제목, 스크린의 제목 찾으실게요. 스크린의 제목 찾아주세요. 스크린의 제목 지우시고 계산기 적어주세요. 계산기라고 적어주세요. 계산기 적으시고 바깥쪽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위로 스크롤 올리셔서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스크린 속성 아래쪽에 보시면 수평 정렬 클릭하셔서 가운데로 클릭. 자, 그럼 수평 정렬 가운데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가져오실 거예요. 간격으로 쓰실. 먼저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거냐면 저희가 계산기는 보통 위에 이제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버튼들이 1부터 뭐 쭉 있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뭐 등호 해서 %.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버튼들을 다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여기 입력창을 2개를 만드실 거예요. 입력창을 2칸을 만들어서 각각 계산할 수를 입력하시게 할 거고 숫자를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러니까 숫자 패드를 다 만드실 게 아니라 아래쪽에는 연산자만 가져다 놓으실 거예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시간이 되면 %까지 해서 버튼을 그렇게 다 만드시려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냥 여기에는 간단하게 계산기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실 건데, 들어갈 숫자와, 그러니까 그 연산될 숫자 2개 넣는 칸과 아래쪽에 연산자 넣으실 곳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실 거고, 이 연산자와 숫자 2개 연산자 아래쪽에 배치하실 거고, 그럼 이 숫자 2개가 계산이 된 값은 요 중간에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 레이블을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간격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블 가져오실게요. 그대로 드래그, 레이블 드래그. 자, 레이블 오른쪽에 속성으로 오실 거예요. 속성 높이 변경하셔야겠죠? 네, 높이는 20픽셀로 변경하실게요. 높이 클릭하셔서 20픽셀로 확인. 높이는 20픽셀로 확인. 자, 그리고 아래쪽 바로 밑에 보시면 레이블 1의 텍스트 보여주세요. 레이블 1의 텍스트 지워주세요. 텍스트 지우기. 텍스트 지우기. 자, 그리고 높이 위쪽에 여백 여부는 체크 풀어주세요. 여백 여부는 체크 풀기. 여백 여부는 체크 풀기. 체크 해제해 주시고, 이제 인터페이스 아래쪽에 레이아웃 팔레트 열어 주실게요. 레이아웃 펼쳐보시면 거기에 표 형식 배치 보이세요? 표 형식 배치.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 2개를 입력할 창을, 그 칸을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표를 가져다 놓으실 거예요. 표 형식 배치로 드래그 하시는데, 레이블 아래쪽입니다. 파란 선 보실게요. 파란 선 보셔서 드래그, 레이블 아래쪽으로. 자, 그럼 위에 간격 20픽셀 레이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쵸? 우리는 가져다 놓으신 건 표 형식 배치. 그대로 속성으로 오셔서 속성입니다. 표 형식 배치의 속성은 2열에 행은 일행으로. 그래서 2열 1행으로. 2열 1행. 행만 수정해 주시면 되죠. 행은 1행.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클릭. 자, 그럼 이제 이 지금 표는 보이진 않지만 2열, 그쵸? 2열 두 칸, 그리고 1행짜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면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입력하실 텍스트 박스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냥 사용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 박스 찾아주세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룹 중간 아래쯤에 텍스트 박스 찾아주세요. 텍스트 박스 가져다가 표 안으로, 자, 여기서 이때 여기 보시면 표 안으로 파란 선이 보여지게 되시면 그때 놓으시면 돼요. 파란 선이 보이시면 그때 놓으시면 돼요. 놓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텍스트 박스 가져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칸에
이렇게 파란 선이 보이게, 파란 굵은 선 확인하셔서 위치 잘 확인하셔서 넣어주세요. 드래그 하셔서 가져다 올려다 놓으실게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텍스트 박스를 표 안으로 좀 드래그 하셨습니다. 2개. 자, 그럼 이 2개의 이름 수정하실게요. 이름. 자, 그럼 먼저 텍스트 박스 1 클릭하셔서 컴포넌트에서 이름 바꾸기로 클릭해 주세요. 텍스트 박스 1 컴포넌트의 이름 바꾸기 클릭. 이름 바꾸기 클릭. 이름은 텍스트 박스 1은 숫자 1로 이름 변경하실게요. 컴포넌트에서 이름은 각각 숫자 1과 2로 바꾸실게요. 숫자 1 확인 눌러주시고 숫자 1 입력하시고 확인. 자, 텍스트 박스 2도 클릭하셔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 숫자 2 박스 1은 숫자 1, 박스 2는 숫자 2로 만드시고 확인하실게요. 컴포넌트 이름은 숫자 1과 2로 각각 변경해 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클릭. 자, 그럼 각각 텍스트 박스에는 숫자만 들어가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숫자도 조금 크기가 잘 보여지게 크기 조정하셔야 되는데, 그건 물론 나중에 구현하시고 나서 스마트폰에서 보시면서 또 수정하셔도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저희 지금 변경하실 거예요. 자, 텍스트 박스 그 숫자 1부터 클릭하셔서 숫자 1 텍스트 박스 클릭해 주세요. 숫자 1 컴포넌트에서 클릭하셨으면 이제 속성으로 오셔서 속성에서 글꼴 크기 클릭하셔서 글꼴 크기는 30으로 글꼴 크기 30 글꼴 크기는 30 변경하시고 높이 펼쳐 주실게요. 높이 클릭하셔서 70픽셀. 이건 나중에 또 따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높이는 일단 70픽셀 정도로 맞춰 주실게요. 높이는 70픽셀. 그리고 확인. 자, 이제 너비 클릭하실게요. 너비는 150픽셀로 수정하실 거예요. 너비 클릭하셔서 너비 150픽셀로 너비입니다. 너비는 150픽셀로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힌트, 텍스트 박스 1의 힌트는 다 지워주세요. 힌트는 보여지지 않게 힌트는 다 지워주세요. 힌트는 지우기.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만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문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숫자만 입력 바꿔 놓으실게요. 숫자만 체크해 주세요. 숫자만 체크.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조금만 내려보시면 저는 지금 확대를 해놔서 제가 스크롤을 자꾸 움직이는데요. 아래쪽에 텍스트 정렬 있죠? 텍스트 정렬 찾아보실게요. 네, 아래쪽에 텍스트 정렬. 지금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면 왼쪽으로 되어 있죠. 네, 왼쪽. 저희가 보통 보실 때 오른쪽이 익숙해요. 그래서 숫자는 여기 텍스트 정렬은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정렬로 변경해 놓으실게요. 아래쪽에 정렬 형태 바꿔주십니다. 여기 텍스트 정렬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그럼 이제 숫자 1은 변경하셨으니까 숫자 2로 클릭해 주세요. 숫자 2. 두 번째 텍스트 상자. 두 번째 텍스트 박스. 자, 역시 이제 오른쪽 속성에 오셔서 속성에서 글자 크기는 30, 글꼴 크기는 30 입력하시고 바깥쪽 클릭. 글꼴 크기는 30. 자, 이제 높이 클릭하셔서 높이 클릭하셔서 70픽셀. 높이 70픽셀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 높이 70. 너비 클릭하시겠습니다. 너비 클릭하실게요. 너비 클릭하셔서 150픽셀로 확인 눌러주세요. 너비는 150으로 수정하시고 픽셀 그리고 확인을 클릭. 너비는 150. 자, 역시 아래쪽에 힌트, 텍스트 박스 2의 힌트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숫자만 체크하셔야 돼요. 숫자만 체크. 적어드리질 않았네요. 숫자만. 자, 그리고 숫자만 체크하셨으면 밑에 정렬 형태 클릭하셔서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텍스트 박스는 각각 이제 숫자만 지금 숫자만 지정하셔서 글자 크기와 텍스트 박스 크기 그 다음에 정렬 형태 바꿔주셨어요. 자, 이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로 오실게요. 팔레트에서 다시 한번 텍스트 박스. 어디다 가져다 놓으실 거냐면 이제 지금 양쪽에 숫자 하나, 숫자 2개 입력하셔서 계산값이 밑에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결과값. 그럼 이 텍스트 박스는 결과값이 보여지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박스는 아래쪽으로 드래그. 위쪽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드래그. 아래쪽으로 드래그. 파란 선 보시고 그대로 드래그. 그래서 표 아래에 텍스트 박스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러면 표 아래 가져다 놓으신 텍스트 상자는, 텍스트 박스는 이제 컴포넌트로 이름 바꿔 주실게요. 여기 텍스트 박스 1로 지금 컴포넌트에 이름 보이시죠? 이 텍스트 박스 1은 아래쪽에 이름 바꾸기, 컴포넌트에서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자, 이름 바꾸기 클릭하셔서 텍스트 박스 1의 이름은 결과값이라고 적으실게요. 결과값이라고 적어주세요.
결과값으로 수정하셨으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을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속성으로 오실게요. 이 텍스트 박스의 속성. 텍스트 박스의 속성. 결과값의 속성. 결과값 속성에 활성화 체크 풀어주시고 활성화 해제 텍스트 입력 안 되도록 활성화 해제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 글 크기는 50으로 크기는 조금 키워 주실게요. 글꼴 크기는 50. 그래서 텍스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활성화 체크 풀어주시고 글꼴 크기는 50. 자, 이제 아래쪽에 높이 높이는 100픽셀로 수정하실게요. 높이 클릭하셔서 100픽셀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 확인을 클릭. 자, 이제 밑에 너비, 아래쪽에 너비는 그 결과값이 그냥 보여지는 건 텍스트 하나만 여기 지금 배치가 된 거니까요. 너비는 그냥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가로 사이즈 맞추실게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래서 높이는 100픽셀, 높이는 100.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힌트 지워주셔야죠. 텍스트 박스 1에 힌트. 힌트 지우기 해주세요. 힌트 지우기. 텍스트 박스의 1에 힌트 지워주세요. 자, 스크롤 저는 좀 내리겠습니다. 힌트 아래쪽에 보면 숫자만 체크. 숫자만 체크. 자, 정렬 형태 역시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클릭. 자, 그럼 오른쪽 정렬과 숫자만 체크하셨어요. 숫자만 체크하시고 텍스트는 오른쪽 정렬, 아래쪽에서 수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팔레트 그룹으로 오실게요. 팔레트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에서 레이블 찾아주세요. 레이블 찾으셔서 이 레이블을 뷰어 요 아래쪽으로, 결과값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레이블을 아래쪽으로 드래그. 레이블 추가해 주실게요. 파란 선 보시고 레이블 추가해 주세요. 결과값 아래에 추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레이블은 속성으로 오셔서 텍스트 클릭하셔서 텍스트 지워 주실게요. 속성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입니다. 아래쪽에 텍스트 지워주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 자동으로 높이는
레이블 추가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스마트폰으로 구현해 보셨을 때 그 간격이 너무 좁거나 혹은 그러면 조금 더 늘려주시거나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텍스트 지우시고 높이와 너비는 자동으로 두실게요. 자동으로 두셨을 때 그 레이블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 한번 보실 거예요. 텍스트는 지워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팔레트로 오실게요. 팔레트로 오실게요. 자, 팔레트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래쪽에 레이아웃 클릭해서 펼쳐주세요. 자, 그럼 거기에 첫 번째 레이아웃 그룹의 레이아웃 팔레트에서 수평 배치 찾아주세요. 수평 배치. 자, 수평 배치를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는데 지금 제가 좀 확대가 되어 있어서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리면 수평 배치를 제일 아래쪽으로 지금 추가하신 레이블 아래쪽으로 선 보실게요. 선 보시면 추가하신 레이블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세요.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파란 선이 보여지게 드래그 해주셔서 아래쪽에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너비만 수정하실게요. 자, 너비만 오른쪽에 속성에서 수평 배치 속성에서 너비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확인을 클릭.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을 클릭.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이 수평 배치에 가져다 놓으실 버튼 찾으실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시 팔레트 열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 찾으실게요. 버튼 클릭하셔서 버튼을 여기다 수평 배치 위에 그대로 드래그. 버튼 하나 추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버튼 2. 버튼 두 번째 버튼도 수평 배치에 드래그. 두 번째 버튼도 수평 배치에 드래그 하시는데 파란 선 확인하실게요. 같이 맞추실게요. 물론 순서는 달라도 상관없으세요. 순서는 달라도 어차피 저희가 이름 바꾸고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순차적으로 버튼 1, 버튼 2 보여지게 배치하실게요. 다시 한번 버튼 드래그 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자리에 오른쪽에 파란 선 확인하시고 놓으실게요. 버튼 3. 다시 한번 버튼 그대로 가져오실게요. 가져오셔서 여기 버튼 3 위에 겹쳤을 때 파란 선이 안 보이시면 배치되는 겁니다. 버튼 3 위에 이렇게 저처럼 겹치셨을 때 파란 선이 어디에도 안 보이면 그럼 버튼 4가 오른쪽에 배치가 돼요. 놓으실게요. 그래서 버튼 컴포넌트에서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져다 놓으셨어요.
컴포넌트에서 확인하실게요. 지금 아직 너비를 다 바꿔놓은 게 아니라서 그쵸?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잘 놓아주셨는지 컴포넌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버튼 4개는 각각 지금 버튼 4가 클릭이 전 되어 있네요. 컴포넌트의 버튼 4부터 할까요? 버튼 4. 버튼 4 클릭되어 있으신지 컴포넌트에 확인해 주시고 속성으로 오실게요. 속성 버튼 4의 속성에 너비 바꿔주셔야죠. 너비 클릭 하셔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예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지금 수평 배치라는 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에 버튼들을 다 올려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 모든 버튼을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너비를 바꾸시면 알아서 자기들이 그 공간을 나눠 써요. 버튼이 배치가 됩니다. 자,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확인. 그러니까 버튼 4개는 모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자, 그럼 4는 되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높이 클릭. 높이는 정하실게요. 높이는 60픽셀로.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너비와 높이는 이렇게 동일하게 만드실게요. 버튼 3도 클릭. 버튼 3 클릭하셔서 높이는 60픽셀. 높이 60으로 변경하시고 확인을 클릭. 너비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 확인을 클릭. 자, 버튼 2도 클릭해 주세요. 버튼 2. 높이 60. 그 다음 너비는 부모 요소. 각각 클릭하셔서 동일하게 높이는 60,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버튼 1도 높이는 60픽셀로 확인 꼭 입력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꼭 클릭하셔서 60픽셀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너비도 수정해 주세요. 버튼 1부터 버튼 4는 동일하게 높이와 너비 수정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 뷰어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수평 배치에서 그쵸? 버튼들이 각각 동일하게 너비가 조정돼서 보여지는 거 확인이 되세요. 자, 그럼 이어서 지금 버튼 1, 2, 3, 4 가져다 놓으신 거를요. 여기에 이제 보여지게 하는 거에서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보여지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남으면 디자인은 좀 변경하시고 저희 블럭 조립하실 때 확인하셔야 되니까 컴포넌트에 버튼 1을 이름 바꾸기로 클릭하셔서 일단 더하기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래서 각각의 버튼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만들어 주실게요. 컴포넌트에서 더하기로 확인. 자, 버튼 2도 클릭하셔서 버튼 2도 이름 바꾸기 클릭하시고 빼기, 두 번째는 빼기. 그리고 확인. 버튼 2는 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기까지 컴포넌트에서 이름 바꿔주세요. 버튼 3은 클릭하시고 이름 바꾸기. 곱하기
확인. 버튼 4도 클릭하시고 이름 바꾸기, 나누기, 그리고 확인. 확인 클릭. 그래서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버튼 컴포넌트에서 이름 변경해 주셨으면 이제 뷰어에서도 보여지셔야 되니까, 그쵸? 스마트폰에서도 보여지셔야 되니까 버튼 4 나누기에 있으시죠, 지금? 나누기. 그럼 속성으로, 나누기 속성에서 버튼 4의 텍스트 확인해 주세요. 아래쪽에 버튼 4의 텍스트 찾아주세요. 버튼 4는 나누기로 입력하시고 바깥쪽 클릭. 버튼 4는 나누기로. 자, 그럼 이제 뷰어에서 나누기로 보여지십니다. 자, 더하기 클릭하실게요. 더하기 클릭하실게요. 컴포넌트 더하기. 더하기 텍스트 아래쪽 버튼 1의 텍스트입니다. 버튼 1의 텍스트 지워주시고 더하기. 더하기 바깥쪽 클릭. 빼기도 클릭해주세요. 컴포넌트에서 빼기. 컴포넌트에 빼기. 자, 아래쪽 속성에 버튼 2의 텍스트 확인하시고 지우시고 똑같이 빼기 적어주시고 바깥쪽 클릭. 바깥쪽 클릭. 바깥쪽 클릭. 자, 곱하기 클릭하시고 컴포넌트에서 곱하기 클릭해 주시고 속성으로 오셔서 속성 아래에 버튼 3의 텍스트는 동일하게 곱하기로 곱하기 입력하시고 바깥쪽 클릭. 네, 이건 나중에 디자인에서 나중에 디자인 수정하실 때 디귿 한자 키를 눌러 보시게 되면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다 보여지세요. 디귿 누르시고 한자키 눌러주시면 나중에 수정하실 때 그래서 글꼴 크기도 좀 바꾸시고 굵게 지정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지금 일단 조립 먼저 해보실 거니까 블럭 조립하셔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실 거예요. 자, 블럭으로 일단 버튼들 이름 다 바꾸셨으니까 지금 뷰어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보여지시면 블럭으로 클릭하실게요. 블럭으로 클릭. 자, 그럼 이제 블럭으로 오셔서 조립소에 왔을 때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변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숫자 1과 2 그리고 결과값에 변수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변수 블럭을 클릭 하셔서 전역 변수 만들기 가져오세요. 가져오실게요. 그리고 전역 변수 만들기 이름에 클릭하셔서 숫자 1이라고 적으실게요. 숫자 1. 숫자 1이라고 수정해 주세요. 숫자 1. 변수에서 전역 변수 만들기 블럭 가져오셔서 숫자 1. 자, 그리고 이제 수학 클릭하실 거예요. 수학 블럭을 클릭해 주세요. 수학 블럭 클릭하셔서 0 가져오실 거예요. 0. 그래서 각각의 숫자나 결과값, 숫자 2 다 만드실 건데 그 초기 값은 0으로 만들어 주세요. 0으로 조립해 주세요. 각 초기 값은 0으로 조립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만드신 요 전역 변수 만들기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복제. 자, 그럼 숫자 2로 변경하시고 숫자 2로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변수 위에서 오른쪽 버튼 복제하기. 클릭하셔서 전역 변수 결과값으로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숫자 1과 숫자 2 결과값. 초기 값은 0으로.
바깥쪽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역 변수 3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연산자에 따른 조립해 하셔야죠. 조립 연산자. 우리 블럭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보여지세요. 그렇죠? 그럼 더하기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더하기. 자, 더하기 블럭 가져오실게요. 더하기 클릭하시고 더하기를 클릭했을 때 가져오실게요. 더하기를 클릭했을 때. 자, 더하기를 클릭했을 때 이제 변수에서 블럭 클릭하셔서 더하기를 클릭하면 숫자 1과 2가 더해지고 결과값이 보여지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되게 하실 거니까 일단 숫자 1 변수에서 지정하기 값으로 변수 블럭 가져오세요. 자, 그리고 더하기 아래쪽에 조립하신 다음에 요 지정하기 펼침 단추 클릭하시면 만들어 두신 변수들이 보여지세요. 거기에서 숫자 1로 클릭. 자, 그럼 전역 변수 숫자 값은 어디에서 찾아주셔야 되냐면 우리 숫자 1 텍스트 상자 만드셨잖아요. 그쵸? 숫자 1. 표 형식 배치 아래에 텍스트 박스 숫자 1. 숫자 1을 클릭하셔서 숫자의 텍스트 찾으시면 되는데요. 동일하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배경색, 활성화, 크기 보여지시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숫자 1의 배경색 가져오실게요. 배경색. 그리고 배경색 클릭하셔서 텍스트로 항목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찾아주셔도 되고 다음 이렇게 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1의 텍스트 조립해 주시면 일단 요거는 되셨죠? 그럼 이건 그대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복제하실게요. 지정하기 전역 변수 숫자 1의 값 텍스트까지 오른쪽 버튼 누르실게요. 지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복제. 클릭. 자, 그럼 이제 숫자 1의 값은 클릭해서 숫자 2로. 그렇죠? 그 다음에 숫자 1의 텍스트 숫자 1을 클릭해서 숫자 2로. 각각의 요 펼침 단추 누르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제하셨으니까 숫자 2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립. 그래서 복제하셔서 이름만 변경. 자, 그럼 지금 숫자 1과 숫자 2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한번 지정하기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숫자 2의 텍스트는 요거는 텍스트 블럭 필요 없어요. 얘는 버려주실게요. 휴지통으로 드래그. 자, 지정하기 숫자 2, 변수값 숫자 2는 펼치셔서 결과값으로 클릭. 하시고 그대로 조립하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하셔야죠. 지금 결과값에 그러면 들어갈 조립할 결과값이라는 건 우리가 더하기를 클릭했기 때문에 숫자 1과 숫자 2가 더해지면 되는 게 더한 값이 바로 결과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건 수학 블럭에 있겠죠. 더하기는 수학 블럭으로 클릭해 주세요. 수학 블럭 클릭하시면 블럭에 더하기 여기 보여지세요. 더하기 그대로 가져오셔서 일단 조립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요? 숫자 1과 그 다음에 숫자 2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 숫자 1이라는 건 우리 전역 변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변수에서 클릭하시면 가져오기 블럭 보여주세요. 가져오기. 변수 블럭에 가져오기. 가져오기 그대로 가져오실게요. 자, 그리고 가져오기 요 항목 펼쳐 주실게요. 펼쳐서 변수 만들어 주신 거에 숫자 1로 클릭. 자, 그대로 조립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숫자 1이죠. 그럼 두 번째 올 값은 역시 동일하게 변수에서 변수 클릭하셔서 가져오기 그대로 가져오실 거예요. 그리고 값 펼치셔서 숫자 2로 변경 하신 다음에 조립하시면 돼요. 조금 제가 전체 잘 보이도록 축소를 하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전역 변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숫자 1과 숫자 2를 더하기, 수학 블럭에서 더하기에다가 가져오신 블럭을 조립해 주시면 되죠. 이게 결과값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은 됐어요. 그럼 계산이 됐다고 해서 이게 보여지느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계산이 된 거죠. 지금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게 하실게요. 보여지게 하시는 건 텍스트 찾아주실 거예요. 결과값을 클릭. 결과값을 클릭하시게 되면 결과값의 어떤 값들 중에 배경색이 제일 먼저 보여지네요. 배경색이 제일 먼저 보여지는데요.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초록색 블럭에 결과값에 초록색 블럭 지정하기, 결과값에 지정하기, 결과값 배경색은 클릭해서 텍스트 값으로 수정해 주세요. 지정하기 결과값은 텍스트 값으로. 자, 그대로 조립하실 거예요. 아래쪽에 조립하신 다음에 이제 변수로 다시 클릭하셔서 가져오기 찾으실 거예요. 가져오기. 변수로 클릭하셔서 가져오기 블럭. 자, 그대로 가져오실게요. 조립하셔서 이 가져오기 값은 펼치셔서 결과값이 보여지게 하셔야죠. 텍스트로. 그쵸? 결과값으로 클릭. 이렇게 하면 더하기를 클릭했을 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은 그대로 빼기도 동일하게 바꾸신 다음에 요 연산자 바꿔주시고, 그쵸? 수학 블럭 바꿔주시고, 그대로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더하기 클릭했을 때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제하기 쭉 가져다가 아래쪽에 블럭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 더하기 클릭해서 빼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 1 텍스트, 숫자 2 텍스트는 같은데 여기서 다른 건 가져오기 요 수학 블럭이죠. 더하기 수학 블럭. 그러면 요 전역 변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놓으실게요. 해체하셔서 이 더하기 수학 블럭만 휴지통으로 드래그.
휴지통으로 드래그. 자, 그리고 수학 블럭, 공통 블럭의 수학 찾으셔서 빼기 찾아오시면 돼요. 빼기 가져오시고 지금 여기 해체해 놓은 전역 변수 숫자 1을 넣으시고 숫자 2도 조립, 숫자 2도 조립 하셔서 그대로 다시 조립. 이러면 빼기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 더하기만 제대로 하셨다면 더하기 블럭을 조립하셔서 빼기와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변경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다시 빼기 클릭했을 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제하기. 자,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배치하시고 빼기는 클릭해서 곱하기로. 자, 이제 어떤 거 해체하셔야 돼요? 여기 수학 블럭이죠. 수학 블럭. 그대로 아래쪽으로 가져다 놓으실게요. 해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역 변수 숫자 1도 아래로, 숫자 2도 아래로 배치해 놓으시고 수학 블럭은 휴지통으로 드래그, 빼기, 드래그.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다시 수학 클릭하셔서 곱하기 찾아주세요. 곱하기 바로 보여지네요. 곱하기. 가져오시고 곱하기 드래그. 변수 하나, 두 개의 조립. 변수 조립. 그리고 결과값에 조립해 주시면 돼요. 결과값에 조립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곱하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 클릭. 자, 그러면 곱하기를 클릭했을 때 클릭하셔서 나누기. 자, 이제 수학 블럭 해체하셔야죠. 수학 블럭 해체 하시고 변수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실게요. 해체해 놓으실게요. 자, 그리고 이 곱하기 블럭은 휴지통으로. 다시 수학 블럭 클릭 하셔서 나누기 여기 보여지네요. 슬래시 나눈 값 그대로 가져오실 거고요. 여기에 숫자 전역 변수 숫자 1, 전역 변수 숫자 2 조립.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 놓은 수학 블럭은 결과값으로 조립 하시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지금 다 완성이 되셨으면 계산하는 내용은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했을 때 지금 보여지는 거에서 터치해서 숫자를 제가 뭐 12, 그 다음 두 번째 숫자 2 텍스트 박스 터치해서 숫자 2 텍스트 박스 터치해서 32 하고 더하기 누르면 결과값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뭐 수정해서 곱하기, 다시 뭐 수정해서 입력하고 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더하기부터 나누기까지는 연산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완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시간을 앞 시간에 요거 마무리 하시도록 할게요. 그 스크린 우리가 이제 그 계산 값들을 다시 초기화하는, 그쵸? 지금은 다시 터치해서 지우셔야지 입력이 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동일한지 비교해 보셔도 되겠네요.
뒤로 가기 버튼 눌렀을 때 각각의 숫자 1, 2와 결과값이 다시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지워지도록 만들어 보는 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다시 불러와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